자, 요거 보시면요. 최근에 추미애 이제 후보죠. 민주당 이제 후보가 됐는데 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둘 중에 더 잘생긴 사람은 질문은 이재명 대 차은우. 차은우 배우가 또 나왔네요, 여기. 그러자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앞서서 이런 얘기 이미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앞서서 하신 분 목소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저 안규령 후보인데 과거에 저런 게 알려지고 후보 돼서 논란 좀 빚었는데 추미애 후보도 또 이재명 대표를 꼽았네요.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치인 그리고 리더로서의 이재명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마음에 담아서 표정에 우러나오고 그것이 읽히니까 멋져 보인다. 오, 이거요. 김철현 교수님, 이거 뭡니까? 이게 극찬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일단 그냥 제가 볼 때 뭐 정치인으로서 예. 그냥 뭐 이 이재명 대표 어쨌든 민주당의 대표니까요. 예. 뭐 그런 식의 나름대로 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의힘 여성 후보들에게도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차은우 둘 중에 나왔냐 하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선택할 걸로 그럼 보이거든요. 또 다 한동훈 이렇게 답을 할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 너무 정치가 어느 정도 언제부터 유머가 좀 사라졌는데 예. 저는 정치를 너무 다큐로 받을 이유는 없다. 아니 유머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겁니까? 예, 뭐 이 정치에서도 보면 여야 간에 지금 서로 화내고 이렇게 서로 욕하는 좀 약간 극단적인 정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 정치권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유머가 좀 필요할 때라고 보이거든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는 한동훈 뭐 차은우 사이 누구냐 그러면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안 물어봤어요. 아니 아직 안 물어봤는데 바로 한동훈이라고 답을 하시는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마 저 모습이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저런 비슷한 어떤 연애 프로그램 나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소리를 한번 웃고 오. 저는 좀 유머가 있으면 예. 그나마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큐로 받을 필요는 없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엄숙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께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 이재명 대표가 더 잘생겼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또 보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예. 대해서 뭐 이른바 후광 있고 뭐 발광 효과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도 이렇게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차은우 그분하고 인물을 비교할 때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아. 근데 그런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당의 대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역할들이 굉장히 나름 훌륭하게 당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발언을 그 인물 비교론을 통해서 그냥 설명한 거지. 예. 그걸 뭐 진짜 물리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이렇게 미의 기준에 따라 봤을 때 압도적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 차은우 씨의 팬클럽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아무튼 일각에서는 아무튼 그게 이거 유머로서 봅시다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거 좀 약간 아부성 아닙니까? 약간 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아무튼 이런 거는 뭐 바라보는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후보, 추미애 전 장관이 앞서서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는데 여기서 또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시킨 진짜 공신은 사실 이거 앞서서도 이런 것도 약간 얘기가 이 설왕설래 있었잖아요. 추미애 문재인 고르라고 하니까 그건 뭐 정직해야지 2번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짜 공신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기남 교수님, 이건 다큐가 아니라 약간 좀 이건 좀 진지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뼈에 사무친 발언으로 들려요 저는. 뼈에 사무쳤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그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받았습니다. 예. 받고 사실 추미애 장관은 대권에 대한 꿈도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과정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뼈에 사무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자 추경 갈등 와중에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본인이었는데.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져야 될 자기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 저는 볼썽사납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 이를테면 당내 어떤 과정에서 보면 친문, 친노, 뭐 친명 이런 어떤 계파 분류가 있는데 오히려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 행위로 보여집니다.
지금 추미애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얘기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추가적인 설명도 내놨는데 그 화면에 좀 있어요. 요건 정혁진 변호사가 좀 봐주시는데 6단계 건너뛰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검찰총장 발탁했다. 그런 점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나. 문재인 전 대통령 탓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검증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 누굽니까? 제 기억으로는 최강욱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서 이렇게 괜찮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려니 하고 하지 대통령이 뭐 만기 친남을 갖다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사람은 예. 이재명 대표잖아요. 오. 이재명 대표가 나가가지고 그 후보가 돼가지고 뭐 법인카드, 대장동 뭐 해가지고 온갖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패배한 후보가 누군데 그 말씀이네요. 지금요. 0.73% 차이로 왜 패배했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180석이었어요. 집권이 여당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권도 바뀌고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제 전직 대통령 얘기하면서 누구 탓이냐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